뭔가 웅장합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여수의 모습이고요. 경관이 수려한 여수에서 선수들이 대국을 치르기 때문에 살짝 들뜬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멋진 대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8라운드 2경기의 마지막 대국입니다. 일단 기대를 모았던 이 선두권 다툼에서의 두 팀의 대결. 하지만 결과는 일방적으로 현재까지 여수 거북선이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양 팀의 에이스의 격돌입니다. 조혜연 선수는 팀의 2주전이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에도 이번 시즌에도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팀의 1주전 부럽지 않은 포항 포스코캠 대회 2주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혜연 선수가 지금 정규 리그만 본다면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합쳐서 16승 2패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성적인데요. 올해도 다승왕을 계속 노리고는 있을 겁니다. 저번 시즌 타지는 못했지만 지금 5승 1패이기 때문에 다승 순위 선두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조혜연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는데요. 근데 왠지 조혜연 선수가 오히려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최근에 한 판 있었죠. 2016-2017 시즌에는 여자 바둑리그에서 2연승을 차지했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황룡삽의 이 세계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결승에서 김다영 선수가 조혜연 선수를 꺾고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전 대국에서는 조혜연 선수가 김채영 선수를 좀 힘겹게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가 언니 양가품을 하면서 이제 대표로 선발이 됐고 4월에 있을 황룡삽에 네. 이제 최정, 오유진, 오정아 그리고 김미리 선수와 함께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김다영 선수는 또 김다영 선수대로 최근에 뭐랄까요 슬럼프에 빠질 법한 그런 어떤 행보가 있었는데 중요한 길목에서 연달아 언니 김채영 선수를 만나면서 지금 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는 빨리 살아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이 아마 여수 거북선 팀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최근에 세계대회 네. 국내 선발전 최종 결승에서 언니에게 2번이나 패했고 또 여자 바둑리그에서도 언니 김채영 선수에게 패했고요. 특히 이런 큰 무대에서 매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기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김다영 선수가 현재 여자 랭킹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언니 김채영 선수가 여자 랭킹 3위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선수가 랭킹 4위 조혜연 선수입니다. 네. 김다영 선수가 여자 랭킹 5위라면 어떤 여자 선수와 맞붙어도 충분히 해볼 만한데 아무래도 이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바둑의 특성상 개인 대 개인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상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채영 선수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둑은 두 선수 기풍 봤을 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조혜연 선수는 좀 치열하게 두긴 하는데 이 선수가 실리에도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 부분을 김다영 선수가 좀 잘 파고들면서 전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다영 선수의 바둑은 좀 뭐랄까요? 약간은 무난하게
높게 둘 때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조혜연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장기로 하는 두터운 실리로 만들어 갔을 때 그때 약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변에 조금은 재미난 모양이 나왔는데요. 좌우 동형 같은 모양에서 김다영 선수는 상대가 갖지 못하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기를 하나 걸쳐두고 나서 이민진 선수는 여기 눈목자를 갔었단 말이죠. 네. 네, 지금 실전은 김다영 선수는 이쪽을 두었고요. 팀 내에서 전날에 이 하나 걸쳐두고 눈목자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지 그런 것도 네. 궁금합니다. 이번 3월에 워낙 이 여자 바둑 리그와 그리고 각종 선발전 그리고 이벤트 대회까지 여자 기사들이 굉장히 바빠서 그런지 다른 팀들도 물어보면 연구회 하기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해요. 네, 보통 이제 뭐 모든 팀이 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팀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코치를 이제 초빙을 해서 연구회를 많이 갔거든요. 그럼 네. 최근에 두었던 대국을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시합에 포석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워낙 시합이 많아서 특히 이 김다영 선수나 조혜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5 안에 드는 선수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근에 있는 이 세계 대회들 국내 선발전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두 선수는 최근에 있는 시합들, 뭐 예를 들면은 JTBC 챌린지, 네. 뭐 이런 전체 기사 참가하는 기전을 치르면서 최근에만 해도 지금 이미 우칭이엠배, 황룡사배, 천태삼배 이런 세계 대회 국내 대표 선발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인 관리도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할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상변 쪽에서는 좌우 동형 같은 자세였지만 김다영 선수가 먼저 이쪽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 약간은 베개 형태를 누른 후에 다른 큰 곳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아래보다는 위를 밀어가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방금 전 아닌가요? 상황에서 아래를 밀어도 위를 밀어도 이제 기본이 되는 수는 흙이 한 칸입니다. 백이 여기를 밀면 흙은 여기를 한 칸 띄었을 테고요. 실전처럼 이쪽을 밀 때는 여기를 한 칸 띄는 게 기본이 되는 수법입니다. 근데 하나만 밀고 손 빼는 경우가 많은데 손 뺐을 때 여기를 밀고 손 빼면 호구로 막는 게 워낙 통렬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쪽을 밀고 손을 빼고 다음에 흙이 한 수로 통렬한 수는 없게끔 만드는 게 좀 더 백이 선호하는 수법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실전은 네. 김다영 선수가 아주 시원한 그런 모자씨 흉수가 나왔고요. 멋들어진 행마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수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이 이쪽 부분을 한 번 더 흙에게 허용을 하면 모양이 구겨지니까 네. 그러면서도 답답하니까 백은 바깥쪽 탈출을 시도를 해야 되고요. 이쪽으로 치받는 것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흙이 원하는 자세를 딱 만들어주죠. 이제 그것을 피하는 수가 조혜연 선수의 이쪽 붙이는 수입니다.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뒤로 이으면 그때 여기를 두고 지금도 끊어가는 것은 여기를 느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이건 흙이 좋지 않습니다. 김다영 선수도 지금 강하게 맞서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틀어 막으면 여기를 꽉 잇고 나서 지금 우직근 끊는 것을 보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끊는 건 또 얘기가 다르죠. 이것은 백이 안쪽에서 지금 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다음에 흙이 여기를 늘면 아직 중앙에 백 4점이 자세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은 조혜연 선수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수법이 있습니까? 지금 예측 못했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흙이 먼저 따내는 패잖아요. 네. 그 다음이 있나요? 여기를 따내면 지금 팩감은 없고요. 네. 바깥쪽으로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져요. 아, 여기서 흙이 끊어가기는 어려우니까요. 흙이 끊었을 때는 흙이 팩감이 없습니다. 네. 흔히 이제 초무패라고 해서 초반에는 팩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선패가 되는 쪽이 유리한 패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김다영 선수가 이쪽을 이으면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조혜연 선수는 패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꽉 잇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점을 흙이 살릴 때 양단수를 쳐서 이렇게 빵때림을 하면 여기를 빵따냄을 하면 이 자세에는 백이 좋다는 게 조혜연 선수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이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조혜연 선수가 좀 생각 못했던 방향으로 두어가고 있는데 그럴듯해 보입니다. 중앙 쪽은 봉쇄가 되지만 지금 뚫고 있는 자세가 백도 워낙 좋아서요. 백도 할만해 보입니다. 흙이 끊어가는 건 무리입니다. 해소를 했고요. 이건 오히려 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네.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뭐 공격을 시도하긴 했지만 상변 쪽이 돌파가 되면서 백의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상변의 두 점, 뭐 한 점은 살릴 수 없겠지만 그냥 걸쳐놨던 곳 살려 나오면 근데 단순하게 네. 이제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살다 보면 이쪽을 백이 꼬부리면서 계속 괴롭히면요. 중앙의 흑돌의 두터움도 없어지고 여기 흑돌은 계속 공중으로 공배를 한 칸 띄하면서 네. 상대의 그 레이더망을 탈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는 흑만 부담입니다.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모양이 되겠군요. 상용 맥점으로 일단 응수타진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의 저렇게 좌상 쪽의 백의 형태가 되는 것 상당히 실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 형태의 급소가 지금 김다영 선수가 갖다 붙인 저 자리입니다. 백이 귀로 막았는데요. 나중에 흙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을 치받고 젖혀가는 것, 이 양쪽을 노리게 됩니다. 백이 이 젖힌 수로 여기를 늘었다면 이쪽 한 칸을 보게 되고요. 바깥쪽으로 치받았다면 이쪽을 젖혀서 안쪽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배석이 어떻든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건가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가능한데요. 지금은 특히 여기가 가볍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 여기가 조금 무거울 때에는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를 끊어서 뭔가를 시도하는데 돌파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흙돌이 다친다면 네. 여기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무거운 돌이라면 이 그림은 흙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붙이는 수가 상용 맥점이긴 하지만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통렬할 수도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조현 선수가 좋아하는 두터우면서 실속이 있는 그런 포석이 되고 있고 네. 확실히 초반은 조혜연 선수의 출발이 괜찮아 보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흑도 빨리 두고 싶고 백도 얼른 깨야 될 것 같은 우변이 보이거든요. 네. 우변을 흑이 두면 백은 다른 곳, 예를 들면 이런 데 젖히는 자세도 워낙 좋고 해서 또 이쪽 부근을 끊고 호구를 치니까 여기 날짜간 형태가 썩 그렇게 흑이 좋은 자세가 아니게 됐죠. 네, 바깥 공배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네. 뭐 여기를 건너붙이고 주변에 백이 강하면 이렇게 끊어갔을 때에도 지금 자충이 채워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렬할 가능성이 생겼고요. 부분적으로 봐도 이런 데를 젖히는 것이 이제는 완벽한 활용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흑의 중앙 쪽을 막고 있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우변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김다영 선수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조현 선수는 뭐 이런 데를 가거나 제가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곳, 이곳, 이곳 그리고 여기까지 이 네 군데가 떠오릅니다. 양극과 딱 중간이 되겠네요. 이수보다는 이수를 좀 더 선택할 것 같고요. 방금 네. 전에 네 곳에서 이수는 빼겠습니다. 네. 이 자리 여기 갖다 붙이는 것, 여기 갖다 붙이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만 떠오릅니다. 지금의 붙인 수는 당장 뭔가를 하려는 건가요? 당장 하는 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를 치받고 바로 끊는다면 흑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나서 밀고 나올 때 여기를 다시 한번 젖혀버립니다. 이쪽을 끊는 것은 그 다음 축이 되질 않아요. 그럼 백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가야 되고 그것은 흑이 행마가 좋죠. 상변의 백이 살린수의 체면을 위해서 바로 건드려 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약간 그순 시기상조입니다. 조혜연 선수가 지금 흐름이 좋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수가 한번 나왔는데요. 그냥 하나의 응수타진으로 보면 안 될까요? 응수타진이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붙여도 거의 흑은 여기를 둬야 되고 이쪽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흑이 이런 네. 데 갔을 때 흑이 원래도 두고 싶은 자리를 자연스럽게 오게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는 네, 조혜연 선수 이상합니다.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 예측이 없었던 수인데요. 이 수는 다가서면 방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귀의 맛을 노리는 건 너무 작을까요? 귀의 맛을 노리는 게 여기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젖히는 수법인데요. 지금 이쪽을 노리기에는 위쪽의 흑의 모양이 워낙 좋습니다. 반대로 하변은 어차피 열려 있었던 곳 가치가 작아 보입니다. 지금 백이 이런 흐름을 하면 여기만 보면 뭐 백도 그럴듯하지만 지금 전체를 보면 흑의 모양이 워낙 좋으니까 백이 이상한데요. 방금 전에 침입을 했던 상황에서 백이 깨야 할 곳은 누가 봐도 이쪽이지 이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의 돌은 위로 향해야지 아래로 향할 이유가 없죠. 이 수는 좀 이상 감각이 나왔네요. 지금 백이 좋은 흐름에서 두 번의 완착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변 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좀 이상해 보이죠. 김다영 선수가 그냥 가만히 꽉 있고 행마를 하면 흑이 좋아 보이네요. 백은 뭐 치받거나 한 칸 뛰거나 해야 하는데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나서 이을 때 이쪽을 간다면 흑의 쾌조의 흐름인데요. 치받는 수는 나와 끊겠다는 생각입니까? 나와 끊는 게 아니면 좋은 행마 같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모양에서 치받고 느는 것은 절대 교환인데 지금 끊지 못하면 이상한 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끊는 것은 여기를 붙여서 이쪽 치고 나오는 게 있고 귀가 다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저 치받는 게 이상한 이유는 백이 여기를 끊고 나서 항상 이렇게 선수 교환이 되는데 여기 붙이는 뒷맛이 이쪽에 백돌이 왔기 때문에 생겼고요.
자체로 여길 끊고 나서 여기 단수 한 방 치고 이렇게 조이는 게 한 수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곳을 치받았을 때에도 흑이 여길 지키는 게 일리가 있어요. 그럴 거면 안 치받고 지켰어야죠. 이 수는 네, 흑의 행마가 좀 이상합니다. 네, 계속 되돌아가 보니까 정답이 나옵니다. 조혜연 선수가 지금 이 수가 굉장히 방향 이상했는데 김다영 선수의 지금 치받고 여기 한 칸 뛰는 수는 좀 장단을 맞춰준 느낌이 있습니다. 백이 지금 끊는 수로 인해서 여기 약점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끊는 수가 꽤 통렬해 보이거든요. 네. 백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흑도 응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런 데 단수 치는 것은 백이 뒤에서 돌리고 넘어가면 여기를 있고 이렇게 해서 백돌이 사는 순간 흑의 형태는 허무합니다. 갑자기 여기저기 백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흑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곳이지만 이 모양을 키우기 위해서 백에게 상변과 좌를 내줬기 때문에 좀 더 괴롭힐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지금 실제로 김다영 선수가 거기를 막지를 못했죠. 저렇게 뚫리면 누가 봐도 흑이 좀 공격이 이상합니다. 연결이 뚫려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계속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지금 이쪽이 여차하면 백이 이렇게 키워서 여기를 단수치고 이쪽을 틀어막고 전부 선수거든요. 그럼 여기가 네. 돌파가 되는 순간 이 귀 쪽의 흑돌이 한 번 더 가일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못 살아 있어요. 네, 일단 아낌없이 단수를 치고 그다음 이쪽 행마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백돌이 선수인데 이제 김다영 선수가 노리는 반격은 백이 호구를 친다면 여기를 끼워서 반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어져 있는 상태죠. 백이 여기가 전부 선수가 되는 자세라고 해도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다고 해도 백이 끼우는 수를 당하는 순간 이렇게 끊고 따내면 여기 끊어서 곤란하잖아요. 네.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있는다면 이건 백의 처리가 급해집니다. 역시 그 반격이 두려웠을까요?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그때 이제 여기를 다 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호구 친다면 그건 백의 자세가 좋죠. 이 수로도 흑이 곤란한가요? 네, 지금 흑이 모양이 이상합니다. 여기를 돌파를 당하면서 흑이 여기를 한 칸 뛴 거예요. 누가 봐도 당연히 이쪽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흑의 공격은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잇는 게 선수로 듣거든요. 아, 찝어서 둡니까? 여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제 백이 가능한 교환이고 뭐 아낌없이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백이 여기를 이었다면 흑은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네. 그때 백이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 흑이 이 한 점을 살리긴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지금 백돌이 여기와 흑돌 여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리는 것은 단수치고 이어서 쉽게 그렇게만 둬도 맛보기가 되겠네요. 네, 여기와 여기 지금 흑돌이 없다면 여기가 얼마나 통렬합니까? 자, 그런데 실전은 호구를 쳤고 흑의 흠집을 좀 더 남겨놓겠다는 뜻인데요. 여기를 나와 끊는 자세가 나왔을 때에는 백돌이 당연히 이쪽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바로 중간으로 끊어가나요? 그렇게 두려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여기 찝은 수가 의미가 없거든요. 네. 백이 꽤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조현 선수가 더 강수를 보고 있습니다. 끊지 못하고 그냥 중앙으로 탈출해야 한다면 백도 이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현 선수 지금 여기 느는 것이 선수입니다. 네. 이쪽을 받지 않으면 백이 지금 이 자리를 가면 흑이 여기를 받았을 때 치받는 게 선수이지만 여기를 꼬부리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패도 나질 않습니다. 거기가 선수고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끊고 이을 때 이렇게 늘어서 아래쪽 두 점을 공략하면서 여기 덮어 씌우는 걸 노리면 여전히 흑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네. 반대로 흑도 그렇죠. 살리지 못하면 이상하고요. 일단 공격에 김다영 선수가 대실패를 한 것만은 분명한데 이제 어느 정도로 막아낼지 그리고 조현 선수는 여기서 완전히 결정타를 낼 수 있을지 그런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에서 이 모든 원인은 여길 치받고 한 칸 뛴 수에 있어요. 공격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먼저 돌봐야 하는데 김다영 선수가 상대에 대한 공격만을 생각하다가 지금 역습을 맞아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변을 받질 못했고 꾹 눌러가는데요. 이 두 점은 이대로 잡힌 건가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조혜연 선수가 여기를 내려서서 이 교환을 미리 시켜놨다면 흑이 거의 그로기 상태인데 지금은 여기를 두면 흑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면 이쪽은 버리고 나서 다시 바깥쪽 봉쇄에서 씌워가나요? 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뭐 그런 그림으로 갈 겁니다. 하변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수순이 좀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다영 선수가 넘어갔습니다. 여길 두면 넘어갔고 막는 건 선수이지만 하나 단수치고 이쪽을 두면 살았어요. 그럼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고 이런 진행인데요. 이 그림도 일단은 실속은 백에게 있습니다. 여기가 안 받더라도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진영이 다 깨져서 실속은 조현 선수가 가지고 있지만 일단 이렇게 되면 또 바둑이 약간 복잡해집니다. 네. 여전히 바둑은 조현 선수가 좋지만 대신에 그 차이는 대폭 줄었습니다. 네, 서로 실수가 나왔고요. 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가 여기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수 거북선 홈그라운드 경기입니다. 여수에서 환영의 의미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김다영 선수의 네. 대공 모습이고요. 만나는 선수는 포항 포스코캠텍의 조혜연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백이 중앙 쪽으로 두 칸을 띄었고, 네, 한 칸 띄어서 지금 두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갖다 붙이면 흙 4점이 답답하기 때문에 일단 살리는 의미이고요. 이쪽은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흙이 살아 있습니다. 원래는 실리로도 큰 득을 보는 백의 싸움에서 플러스 흑도를 어느 한쪽은 지금 잡을 수 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김다영 선수가 조금 형태는 괴롭긴 해도 한쪽은 확실하게 살렸고 이쪽도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집으로 손해본 전투가 되었습니다. 백이 두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 가지 이득을 본 채로 끝났기 때문에 네. 백이 우세하긴 하지만 바둑은 훨씬 좀 접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는 백대마와 흑대마 동행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도 뭐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여기 약간 약점이 있긴 하지만 백도 당장 찔러가기엔 이곳의 백돌도 조금 약하고요. 이 백돌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나중에 흑이 이렇게 두고 여기를 찔러 들어가는 것을 항상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자체로 근거가 별로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흑이 두터워지면 흑이 여기를 갖다 붙여서 끊어가는 반격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백의 형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차이가 확 줄어들어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흑의 약점을 빌미로 중앙 쪽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세에는 흑도 불만은 없죠. 조혜연 선수가 타겟을 위해서 이런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원래 흑이 두고 싶었던 자리이고 애초에 여기를 붙인 수도 대학수로 둔갑했습니다. 여기서 조혜연 선수가 결정타를 좀 놓친 감이 있고 이곳에서도 지금 타겟에서 실속은 없기 때문에 바둑은 점점 만만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중앙 백의 안정이고요. 이제는 흑돌 따라갑니다. 하변은 흑이 입구자로 끊어가면 생사에 문제 없나요? 여기요. 네. 지금 여기는 백이 이쪽을 찔러 들어가면 흑이 다음에 들여다보고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 내려서는 게 또 선수입니다. 살리고요. 백은 살고자 한다면 여기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넘어가고자 한다면 찝고 젖혀도 넘어가는 자세가 나오죠. 아, 하변은 내려서는 게 크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백은 네. 뭐 공격이 크게 당할 돌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김다영 선수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잘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득을 보고 지금 이쪽을 붙이고 이렇게 자세를 만드는 것도 중앙 쪽만 보면 대학수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아래쪽을 노릴 때에도 아까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이쪽 부분에 이제 무언가를 노리는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여기를 뒀을 때 끊고 이을 때 여기를 갖다 붙이고 모양은 조금 사납습니다만 이렇게 끊어가면 지금 백돌이 없는 상황이죠. 네. 아, 되기만 하면 잡는 거잖아요. 지금 네. 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조현 선수가 황급히 이 여기를 들여다본 게 방금 전 보여드린 그 수법을 방비하는 의미가 있고 세 점은 지금 김다영 선수가 포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두터운 자세로
각도를 정리하면 이곳에서의 실패를 거듭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양단수가 있지만 그래도 조혜연 선수는 이 세 점을 좀 더 중시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집으로는 뭐 10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김다영 선수가 일단 이쪽에서 두텁게 흑도를 정돈한 것은 처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발전성을 본다면 남은 곳은 유일하게 좌변인데 흙이 두텁게 처리가 돼서요. 지금 조혜연 선수 이제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 이런 수 나오는 것은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상대를 긁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흑이 여기를 먼저 끊었다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흑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아지는 그런 역끝내기를 당했습니다. 받으려다가도 가기 싫죠. 이건 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받는 순간 안팎으로 한 4집이 날아갑니다. 흑이 1선을 선수로 젖힌 것과 백이 젖힌 것의 차이니까요. 그렇다면 가치는 몇 배로 불어납니다. 김다영 선수도 이 자리가 두터운 자리이긴 했습니다만 당장 흑돌의 안위에는 어차피 안정은 되어 있는 형태니까 여기 끊는 게 꽤 커 보이기도 하네요. 조혜연 선수가 자체로도 크고 상대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일선 끝내기가 나왔습니다. 괜히 노련한 조혜연 선수가 아니네요. 흑이 이곳은 막았고 이제 다시 좌하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침입하고 하나 찌르고 나서 젖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상용 맥점입니다. 그래서 막으면 호구 치고 나서 이쪽 끊는 것과 귀로 파고드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흑은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조혜연 선수 쪽으로 좀 기울었다가 계속 연달에 실수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네. 아직은 뭐 형세를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은 분위기는 거의 역전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 라인이었네요. 그럼 흑이 호구를 치고 백이 이쪽을 받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타개를 하게 되고요. 백이 이쪽 부분에 뭐 끊는 뒷맛을 지킨다든지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흑집이 한 60집 정도는 나고 있습니다. 백은 여기가 다 집이라고 본다면 한 55는 나 있는데요. 백도 이제 여기에 약간 발전성은 있지만 여기가 열붐이 있고 해서 바둑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흑이 연결을 하면 여기를 젖히는 반격이 있죠. 젖히고 있고 여기가 뒷맛이 고약하기 때문에 네. 지금 조혜영 선수가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김다영 선수가 우하 쪽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로기 상태로 몰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상대의 실수를 꼬집으면서 지금은 흑도 해볼 만한 형세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있는 교환이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흙이 따내는 순간 연결이 네. 그 자체로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가르는 게 생기면서 원래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다면 백이 그냥 여기를 두고 빵 따낼 때 이으면 지금 장면에서 백이 이을 때 여기를 가름을 당하는 것과의 차이가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백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약간 아까운 교환이 나왔습니다. 지금 흐름이 계속 이상하니까 조현 선수도 이번에는 강한 반격을 꾀하는데요. 지금은 저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흙 쪽에 좀 부가 있어 보여요. 무난하게 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변 2점을 제압하자고 차단을 해가는 조혜연 선수입니다. 자, 이번 시즌 첫 투어이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많은 준비를 했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여수시의 협회장님 만나봅니다. 여수는요,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도 아름답습니다. 여수 밤바다하고 또 버스킹 공연 아주 유명합니다.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이후 관광객이 1,300만 이상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박람회 이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국내는 물론이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여수 음식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놀러 오십시오. 여수 거북선 팀이 작년에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단식을 할 때 한 등급만 올라가자고 저희들이 결의를 했었죠. 여수 거북선 팀 한 등급만 올라갑시다. 네, 여수시 바둑협회장님의 인터뷰 만나봤습니다. 네. 한 등급 올라가자. 어떻게 보면 소박하지만 여수시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등급이 없는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네. 이것을 또 지켜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쉽사리 허용을 안 할 텐데요. 재밌는 것은 지난 시즌이랑 이번 시즌을 비교해보면 각 팀의 선수들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네. 3년 보유 연한이 끝나면서 많은 에이스급 선수들이 대거 풀렸고 팀 간 많은 이 선수 이동이 있었는데요. 두 팀의 팀 컬러는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두 팀이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팀 모두 5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중반도 잘 오질 않았지만 여수거북선이나 포항 포스코 캠텍은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꿈꾸고 있을 텐데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현욱 감독이 우승을 하면 여수 밤바다에 뛰어들겠다고 했어요. 아, 그랬나요? 제가 딴 건 몰라도 나중에 좀 이것저것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인터뷰는 자세히 보거든요. 정말로 뛰어들겠죠. 뭐라도 할 수 있죠. 뭐 저희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네. 팀을 응원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여수팀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 모습 꼭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뭐 요란합니다. 조혜연 선수의 강펀치에 대해서 김다영 선수가 역으로 여기를 끊으면서 강한 타겟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쪽 부근의 백돌은 여기로 단수치고 뚫는 것은 여기 끊는 게 있어서 당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다영 선수가 이쪽 부분을 건드리면서 백이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안에서 살리려고 할지, 안에서 산다면 이제 이런 단수가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어서 바깥쪽으로 탈출한 자세를 만들지, 뭐 그런 것을 먼저 응수타진을 하면서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단수요. 지금도 찌르는 건 안 되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중앙 쪽으로 반격을 가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죠. 네.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밀고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백의 대학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백돌이 아예 지금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건 조현 선수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됐을 때 아까 백의 이 교환이 더욱더 뼈 아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었을 때는 백이 연결할 수가 있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 끊어지는 것과 이쪽을 끊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백도를 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살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쪽 부분과 엮어가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완전히 흑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네요. 지금 상변을 끊어잡을 여유가 없죠. 여기를 지금 끊어 잡으면 흑은 뭐 이런 데를 한 칸 뛴다든지 좀 안전하게 둔다면 이런 곳을 두었을 때 백이 어차피 지금 여기를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백집이 늘었지만 여기가 다 잡혔어요. 조혜연 선수도 단순하게 끊기보다는 지금 뭔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좌상기 쪽에 흑 넉점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지금 거기를 당하니까 여기는 잡았지만 여기도 큽니다. 지금 어디가 큰지 의문인데 그럼 결국은 이 판의 승부는 지금 중앙에 달려 있는 건데요. 네. 조혜연 선수가 여기서 이제 승기를 분명히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뒤에 이어진 전투에서는 거듭 실수가 나오고 있고요. 뭔가 한번 이렇게 고삐를 늦췄다가 다시 죄는 게 이만큼 어렵습니다.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계속 실수가 나왔다고 하지만 역시 이 하변 쪽에 차단해두지 않은 것. 지금만 보면 결정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뒤에도 백이 좋았지만 네, 지금 백이 실수가 몇 번이나 나왔잖아요. 네. 이쪽에서의 타겟도 좀 손실이 컸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여기 있는 대학수 몇 번의 실수가 나오면서 바둑은 역전 무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시종일관 좀 고전했던 순간이 많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좌변 한 점은 살려 나왔지만 흑에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는 백이 중앙 계속 움직이기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도 뭐 조현 선수가 수를 내긴 했지만 흑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불만이 없어요. 게다가 여기를 또 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흐름은 김다영 선수가 잡아갑니다. 네, 지금 적지 않은 차이로 흑이 역전에 성공을 한 듯 보여집니다. 백이 얻은 건 좌하기의 4점뿐인데요. 흑은 좌상과 상변을 다 살렸고 동시에 중앙도 제압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많이 얻었습니다. 원래가 역전 무드였는데 지금 네. 보시면요. 이쪽에서는 백이 손해를 봤습니다. 애초에 백이 붙여 끊을 때와 비교해보면 여기 돌파를 당한 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최소 5집 이상은 손해를 봤고요. 여기서 백이 얻은 이익이 20집이 조금 두터운데요. 여기서 잡힌 것이 16, 20, 한 28, 9집. 여기가 한 25집이라고 쳐도 여기도 또 흑이 득봤죠. 그럼 여기서 득, 여기서 득.
지금 중반 이후 조현 선수가 여기를 붙여 끊는 강수로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세보지 않아도 상변의 흙이 득본만큼 형세가 좀 벌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은 네. 뭐 10집 이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거의 15집 정도 반면으로 흙이 앞서 있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뭐 흙의 완전한 동무대네요. 역시 찬스를 잡았을 때 조현 선수가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니까 국면의 흐름이 이렇게 변합니다. 반면에 김다영 선수는 좀 공격이 실패한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을 텐데 또 버티니까 이렇게 기회가 오네요. 초반에 포석에서의 감각은 특히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가 여자 바둑계의 그 정상권 선수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이쪽 차리가 나빴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전투에서 다시 백이 승기를 잡았는데 조혜연 선수가 그걸 놓치고 김다영 선수가 꾸준하게 따라가니까 초조한 쪽은 조혜연 선수죠. 그래서 그 이유는 김다영 선수는 완착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요. 조혜연 선수만 몇 차례 완착을 두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아직은 몇 군데 큰 끝내기가 보이고 하지만 뭐 더 이상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정리가 끝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이에서 더 이상 변할 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은 미세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한 집을 득보던지 손해를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김다영 선수의 바둑을 보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오늘날의 김다영 선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기전, 이 여자 기성전의 내용을 봐도 그 중간중간에 최정 선수를 꺾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역전승이 많았거든요. 네.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 방에 무너지지 않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둑을 이끌어가면서 상대로 하여금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바둑도 그렇고요. 일단 끈기 면에서는 박수를 쳐줘야 되겠네요. 차이가 얼마 안 나도 이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다 보면 그냥 승부를 놔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도 대국을 하다 보면 이제는 100%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가 이제 끈덕지게 두잖아요. 그러면 그 전의 상황처럼의 그 집중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모든 스포츠에서 통용이 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멘트를 승부사로서 항상 이제 간직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조혜연 선수가 조금 일찍 이건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고 상대가 바로 등에 바짝 붙어서 쫓아왔을 때
거기서 대응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들떴던 기분을 이렇게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약 15집의 차이가 뭐 크게 변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수 투어에서 홈팀 여수 거북선이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대 0이라면 포스코 캠텍은 충격이겠는데요. 네. 물론 홈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둑은 이런 홈 경기가 아주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어떤 기운, 좋은 네. 기운을 받으면서 여수 거북선 팀이 지금 완봉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두 선수가 조금 무료한 수순으로 끝내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금다영 선수의 승리는 조금 전에 확정이 됐는데요. 자, 금다영 선수가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여수 거북선이 잠시 브레이크가 걸렸었는데요. 오늘은 3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6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승부가 결정이 되고 나서 뭔가 이 분위기가 그려지는데요. 네. 일단 여수 거북선 팀이 홈에서 3대 0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앞서 이제 이현욱 감독의 인터뷰대로 끝나고 맛있는 걸 좀 먹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일단 여수 거북선 팀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같이 선두를 달리던 포스코 캠텍을 2등으로 끌어내리면서 선두로 복귀한 아주 중요한 순간의 승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포항 포스코 캠텍도 워낙 발랄한 팀이기 때문에 또 같이 맛있는 걸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수 거북선이 6승 1패로 치고 나가게 됐고요. 포항 포스코 캠텍은 5승 2패인데 다음 경기가 바로 서울 북악약품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 포스코 캠텍이 5승 2패로 2등으로 떨어졌는데 네. 개인 승수가 11승입니다. 근데 서울 북악약품이 현재 개인 승수 10승으로 4승 2패이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는 순간 포항 포스코 캠텍이 3등으로 북악약품 2등으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요. 그 중요한 경기가 이제 내일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서귀포 70리는 오히려 서울 북악약품을 따라잡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